제가 1분만 얘기하면 저는 이게 1월 5일이잖아요. 22년도. 네. 그날 점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식당.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네. 1월 3일 날이 월요일인데 그때 김종인 당시 저희 선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관련한 얘기하면서 우리 올라갈 수 있다. 그때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았거든요. 네.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고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날 아침에 선대위 해체를 해요. 후보가. 그날이에요. 아 그래요? 1월 5일이. 그리고 6일 날 이준석 당시 가출해 있던 이준석 당시 대표와 국회 예결위장에서 저녁에 포옹하는 그게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이날이. 이때가. 네. 근데 이걸 식당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기억이 너무 선명하거든. 그날 우리가 어떤 심정이었던가가 1월 5일 날 아침에. 큰일 났다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다 사표 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성동 의원은 점심 그러니까 만나. 이게 이날이 맞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 그날에 이 정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여튼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맞다면 당이고 뭐 대선이고 하여튼 본인은 본인 거 챙기러 열심히 다닌 거네. 날짜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당에서 더 안 도와줄 수도 있겠네. 당이고 그렇게 찝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그렇습니까? 예,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날 그렇죠. 왜 그러냐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대위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뭐 김근식, 네. 정태근, 네. 금태섭 이런 분들이 다 사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잘렸나? 나는 자동 직함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래서 막 물어보는 날이었어요. 이날. 네. 그러니까 기억을 이제 선명하게 하시는데. 잘 선명하죠. 예. 여기 메모도 돼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그날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네. 그래서 좀 제가 이게 뭔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오늘 주요 인사들의 사퇴 소식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후보 비서실장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 후보는 해주는 대로 연기를 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으로의 일정을 취소하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모든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를 향해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연기를 거론한 걸 두곤 윤 후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나 실수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도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원내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고 저도 공동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직도 내려놓고자.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예전과 달리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외곽조직인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부위원장이 이 대표의 조롱 등을 이유로 사퇴한 데 이어 김 위원장도 오해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연기만 해달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윤석열 후보 쪽에선 상황이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분열 조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전입니다. 당 안에선 윤 후보가 김 위원장과 갈라설 거란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말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직을 내려놓는다는 김종인 사퇴설. 어제 선대위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단순 혼선이 아니라 사실상 김 위원장을 선대위에서 배제하려는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로 윤 후보 측 인사들에게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대위에서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란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윤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상황론으로 비춰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윤 후보 판단이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내길 바라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대위 해체를 통보했다면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거론됐습니다. 후보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을 흔들기 위한 발언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준석 대표는 거꾸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인식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후보 측 일부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위험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불쾌해하는 건 맞지만 김 위원장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결론은 결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갈라섰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도 해산시켰습니다. 대신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떠나면서도 사람 쓰는 안목이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바라본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대선 전국의 변화를 가져올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내놓은 쇄신안은 선대위 해산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극심했던 선대위 갈등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과도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젊은 세대로 구성된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꾸리겠다고 했고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부인 등 가족 관련 문제도 사과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윤 후보는 시간을 주면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사실상 경질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들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윤 씨로 지칭했고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내 판단을 한 거예요.
선대위가 기능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온 사람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네들 대통령 되면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온 사람 아닌데, 좀 제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를 좀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어?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특히 쿠데타 상황 논란엔 이딴 소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뭐 내가 뭐 쿠데타를 했느니 무슨 이딴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윤 후보를 윤 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그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네 책무다 하는 것만에 강요를 한 거예요. 윤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도 문제 삼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굳혔다고 했어? 에?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예?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윤 후보가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바란다고 했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더 이상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요. 다만 후보 교체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에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그날의 만남 2시간 전 통일교 측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종이 상자엔 4-5개의 현금 뭉치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점심에 만났다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두 사람의 점심 약속을 앞두고 찍은 현금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종이 상자엔 현금 뭉치 4-5개가 포장된 상태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점심 약속 장소인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입니다. 사진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1월 5일 만남이 있기 전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찍은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